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요 며칠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셨죠? 인천 서부권과 경기 중부권에 이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어제 오전 11시부터 해제됐습니다. 공기질이 좀 나아졌는데 또다시 닥쳐올 미세먼지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스크 챙겨두셔야겠는데요. 아무 마스크나 써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요즘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할 때죠. 인천시 강화 지역도 가뭄 피해가 심각한데요. 인천시가 한강물을 끌어와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송수관로 매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북부 지역은 2020년까지 설비가 준공되고요. 남쪽 지역은 오는 10월까지 양수장과 송수관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농업용수 활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에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금 바깥을 보니까 공기질이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통합 대기질을 찾아보니까 보통 수준인데요. 어제 아침 7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계 대기 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 비주얼이 조사한 건데요. 인도 뉴델리가 가장 안 좋았고 그 다음이 서울이었습니다. 인천은 8번째로 나빴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에 당장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도 황사 마스크 평소에 갖고 다니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이제 황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아침 일개업을 듣고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편입니다. 예, 예전에는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 그리고 황사 정도 조심하면 됐는데 지금은 황사에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다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네. 요즘에 마트나 약국, 편의점에 가면은 예전과 달리 방한용 마스크뿐 아니라 이런 보건용 마스크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방한용 마스크로는 이런 황사먼지나 미세먼지를 잘 못 막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의약예품으로 허가된 이제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성 물질을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방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섬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가진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두 제품을 이제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한대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섬유가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는 일반 소재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섬유 조직이 무작위로 얽혀 있거나 일반 섬유보다 틈이 더 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전기를 이용한 특수 필터를 사용해서 먼지가 잘 흡착되도록 하기 때문에 황사 입자를 더 잘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마스크는 그냥 감기 걸렸을 때 내 기침 분비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만 쓰고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는 데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면 보건용 마스크는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의약예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입자 차단 성능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그런 방한대에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황사용 마스크,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라고 써 있더라도 KF 수치나 뭐 의약 외품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은 네. 별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KF 네. 수치가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약자인가요? 네, KF는 그 코리아 필터의 약자입니다. 예. 그리고 KF 옆에 기재된 80, 94라는 숫자는 그 마스크가 황사 등의 입자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그 성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KF 80이라고 한 거는 80% 이상, KF 94는 94% 이상의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썼을 때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KF 수치라는 것이 뭐 수입 마스크도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있는데 다 통틀어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 검사를 하고 그 수치를 매기는 건가요? 이제 그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예. 제조나 수입해서 판매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할 때 그 회사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원료 섬유의 재질이 그런 차단율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러면 뭐 세계적인 지금 기준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치인가요? 이 KF 수치라는 것이? 네. KF 수치는 이제 저희 나라 그 실정에 맞도록 만든 거고요. 그 뭐 유럽 기준이나 미국 기준이 다 좀씩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유럽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각 국가마다 뭐 산업용이다, 그다음에 그 뭐 보건용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예. 주로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라 규격에 맞는 KF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이제 KF 수치로 만들어낸 건데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호흡 약한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KF 숫자 몇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KF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입자 차단 효과는 커지는데 호흡에 대한 저항력이 같이 높아지니까 숨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KF 중에서는 이제 80이 제일 낮은 수치인데 그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나 자신의 호흡량을 고려해서 이제 적당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KF 80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 0.6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미세먼지 크기를 2.5 마이크로인 점을 감안할 때는 KF 80으로도 차단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80% 걸러낸다는 의미가 KF 80인데 네. 보통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것도 이제 걸러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잖아요. 미세먼지는 그게 1cm를 1000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그거보다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cm를 네. 4000분의 1로 나눴을 때 그게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돼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보건용 마스크를 또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식약 허가 없이 만들면은 불법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제 현재까지 허가된 마스크는 한 287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거는 이제 허가사항과 다릅니다. 그래서 2016년 상황을 보면 총 89품목이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용 마스크가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개를 사서, 세척한 다음에 빨아서 몇 번씩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 내장된 이제 필터가 손상이 되거나 정전기 기능이 망가져서 그런 입자 차단 성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해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이 드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 질문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249번님이
전용 마스크는 아무 데서나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좀 부담돼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저렴한 일회용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있는데 아예 효과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하신 거는 일반 그 방한대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되지 않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아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능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서 예, 차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그 방한용 마스크 말고요. 종이처럼 굉장히 얇게 된 일회용 마스크가 있던데 그거는 사실 눈으로 봤을 때도 구멍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세먼지 막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1300번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재사용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몸 건강에 좋은 하는 얘기인데 이 가격이 좀 네. 떨어질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저희 쪽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그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화장 묻는다는 이유 아니면 뭐 다른 선크림 바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휴지나 수건을 안쪽에다 대고서 이렇게 받쳐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를 잘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머리끈이나 코평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사용하는 그런 휴지 때문에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지 않으면 그런 입자 차단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그냥 그 보건용 마스크 쓰라는 대로 그것만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장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에 네. 대해서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양민석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뭐 다 똑같지만은 AS 건이 좀 많거든요. 그냥 차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AS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뭐 니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가지고 부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공부한 거는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차라는 게 계속 발전이 되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소음도 있고요. 우리 쓰시다 보면은 이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불만이라는 거는 이제 소음이 제일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이제 운행을 뭐 차에 문제가 생겨서 오셨다가 나중에 이제 잘 되고 이상 없이 잘 타고 있다.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든 것보다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하고 대화하는 게 많이 힘들죠. 평상시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공기압이나 냉각수나 엔진오일 2-3개월이나 휴가 가기 전에 한번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점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봄철에는 이제 실내든 이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나 점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봄이나 가을 이제 들어갈 무렵쯤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시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업체에 가셔가지고 점검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올 한 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자동차 정비사를 하고 계시는 양진석 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 차가 발전됨에 따라서 기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맞는 것 같아요. 뭐 의사들도 계속 뭐 세미나 다니면서 그 의료 기술을 배우고 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뉴스 업데이트 되는 거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겨우내 차량 점검 못하신 분들 있죠. 공기압, 냉각수, 엔진오일 같은 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동네 자주 가시는 그 정비소에서 해주니까 한 번씩 들러보시고요. 또 미세먼지 때문에 에어필터 같은 거 꼭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양민영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도 차량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죠.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또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샵 0945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는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의 김철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공무원들 이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희망 2배 청년 통장. 어떻게 희망을 2배로 부풀려줍니까? 어떤 통장입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희망을 2배로, 올려주려고 지금 청년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지금 도입한 제도로서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른바 7포 세대라 불려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창업, 결혼, 학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도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한 2,100여 명이 선발하였고 올해는 1,000명의 청년 통장을 가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7포 세대라고 하고 있으면 7가지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 인간관계, 주택 마련, 꿈까지 포기한다는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통장에 가입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28살의 청년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청년 통장에 가입한 이 청년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여 그 바탕 위에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약정 금액인 15만 원을 매달 꾸준히 적립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청년통장에 가입하였는데요.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년통장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되나요? 예, 청년 가입 대상은 물론 서울에 거주하여야 하고요. 나이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 소득은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라 그러면은 4인 가구 기준을 보면은 357만 원인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최근 1년 중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6개월이 안 되는 경우는 현재 근로 중인 청년도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본인이 매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2년 내지 3년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서울시와 민간 자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예금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2.7%에서 2.8%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2배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희망 2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희망 2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3월 31일 날 모집 공고를 내고요. 4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은 본인 소득과 부양 의무자 소득 등사하고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제 개인별 가입 약정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예. 좀 혜택이 올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본인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제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에 540만 원,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540만 원에서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80만 원에는 여기에는 예금이자는 이제 포함되지 않겠죠. 예금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1,200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 4월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희망 2배 청년통장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결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정책으로 보이는데 모집 일정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제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최근 1년 중 6개월간 근로하였거나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을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는 기준 중소득 80% 이하 가구의 청년이면 가입 자격이 되겠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 31일부터 4월 25일까지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를 적극 응원드리며 많은 청년들의 청년통장에 참여를 기대합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달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청 기간이고 각 자치구 서울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의 김철수 과장이었습니다. 마크 앤소니의 I Need to Know 듣고 경기도 소식 이어갑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남다른 시선으로 중요한 소식을 발굴해내는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곤 하는데요. 경기도 안양시가 일반 주민이나 중소기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개인과 중소기업체의 정보 유출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예. 안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CD, USB, 또 휴대전화 등을 파쇄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에 정보 유출이 걱정되기는 해도 이런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예. 이럴 경우 여기에 든 다양한 정보가 유출돼서 원하지 않는데도 사생활이 드러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죠. 예. 특히 공인인증서의 경우 금융범죄에 이용되면 심각한 범죄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으로서는 영업 비밀이나 기술의 유출 등도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안양시가 나서서 이런 시를 미리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 좋은 취지 같은데요. 이 서비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서비스는 안양시청에서 합니다. 시청의 정보통신과에 비치된 파쇄기에서 파쇄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 이곳에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 등을 들고 와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예. 파쇄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요. 파쇄되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서비스가 어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데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파도를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경기도가 화성시의 조그만 섬인데요. 이파도를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이파도는 화성의 궁평항과 풍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이파도입니다. 궁평항에서 배를 타면 국화도를 거쳐서 3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무인도인데요. 예. 하지만 현재 3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배가 비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섬 전체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가평군의 도유림과 정부와 교환을 해서 이 부지를 입수해서 이파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예. 경기도는 2012년에도 이파도를 자연과 해양 예술이 어우러진 휴양지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에 실패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부지 확보가 가능해져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경기도는 이곳을 서해안 관광 인프라의 하나로 해양 자연 휴양림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때 묻지 않은 섬이라는 장점 때문에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대부도에서 한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이파도네요. 네. 자, 그리고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법률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예. 이달부터 법적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고도 비싼 자문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경기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거래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상담과 자문, 또 각종 검토 의견서 작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 또 분쟁 조정회의 참석 등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속칭 갑질 형태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이멜다 메이가 피처링한 제프 백의 라일락 와인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